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저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81페이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정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1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관 특별법, 지금 소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규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도정법과 소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1,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1, 그때에 지위가 확정된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때 뭐 지위 확정된 권리, 그거에 한정을 합니다. 입주에 한정을 하는 거고, 이거 입주권이라는 건요. 입주권. 도정법하고 소정법의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있잖아요. 그때 입주자로 선정된, 확정된 사람만 입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따른 절차는 대신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간 그거 생략하고요. 요 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처분 인가일, 사업계획 시행 인가일, 요때 입주권을 받는 걸로 확정된 사람들만 입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입주권자로 선정된 사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도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 그죠? 주택수에 포함되고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그죠? 아까 헌집이 있다가 멸실이 되고 새집이 되잖아요. 결국 새집이 돼요, 결국. 원래는 예전에 입주권 이거는 주택을 아니라고 봤었어요, 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가 너무 과열되고 그래서 주택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개념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네, 페이지로 갑니다. 82페이지. 자, 보시면 대체 취득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방가로 1번. 대체 취득으로 일시적 중복 보유하는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가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이랑 똑같죠? 일시적 2주택이랑. 대체 취득.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이 집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나야 되죠? 그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얘를 취득을 하고, 얘를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처분했던 거죠, 이건요. 근데 이제 뭐 1년 이상, 뭐 3년에 이거에 대한 예외도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반가로 2번. 잘 보세요. 이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거주 이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적용을 한다.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 1, 2번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헌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헌집. 그 다음에 멸실되고 이렇게 새집 있잖아요. 새집. 그러면은 이 헌집이 이쪽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얘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 권리가라는 걸 산정해요. 권리가라는 걸 산정을 하고 이게 나중에 새집이 됐을 때 권리가 만약에 5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새집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은 요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겠죠. 반대로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받은 게 새집이 만약에 8억이다. 그럼 이 정도 차익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겠죠. 그러게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 강의 시간에 생략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이 요건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이게 완성된 후 어떻게? 세대 전원이 이쪽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얼마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모두 다 이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기가세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가로 1번하고요. 반가로 2번하고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거는요. 자세히 보시면은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죠? 1번은 대체 취득한, 일시적으로 취득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시다. 83페이지 양가로 2번. 사업 시행 기간 중 취득한 대체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자, 보시면 첫 번째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금 여기 82페이지 뭐 대체 취득과 뭐 거주 이전 목적은 하나하나 다 취득한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취득한 거고 지금 83페이지 이거는 원래 이 사람이 집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헌집이 이제 새집 되는 거예요. 그죠? 공사기간 있잖아요. 공사기간 동안 어디가 있어야 돼? 어쨌든 가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동안에 다른 데에 또 이제 사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전월세가 아니라 어떤 다른 집을 취득을 한 거예요. 취득. 이것도 보면은 부득이한 취득이죠. 부득이한 취득. 만약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취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부득이한 취득이에요. 부득이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 부득이한 사유, 즉 공사 기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공사,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일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에 팔면은 이거는 1세대 1주택 원래 이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게요. 자, 그럼 요걸 좀 적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이거는 보유기에는 거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요 시행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와요. 구청, 관할 지자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철거를 하고 뭐 보상금은 어떻게 하고 철거는 어떻게 하고 이주는 어떻게 하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인가일 이후에 그러면은 취득한 거만 되겠죠. 그 전에 취득한 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집을 요 다른 A주택이고 B주택이라 했을 때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다는 거는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집을 취득했다는 거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이거를 사고자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뭐 투기 목적인 어쩌고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이후 얘가 이제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된 이후 얼마 안에? 2년 이내에 취득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따라서 이게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이쪽으로 이사 모든 세대원에 다 이사 들어와야 되겠죠? 왜 2년이나 할 거예요? 왜? 이 집을 헌집을 주고 새 집을 지금 들어갔어요. 새 집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요즘처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 부담이 발생을 하잖아요.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금액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거나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자력 있는 사람은 바로 입주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돈을 더 모아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바로 이 집에 이사 들어가지 못하고 뭐 전세를 주고 그럼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으겠죠. 그래서 딱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한 번. 전세. 2년 이내에 이사 들어가야 된다. 세대원 전원이. 그죠? 세대 전원이 이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사를 들어가는데 불가피한 상황,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그 다음에 부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세대원 중 일부가 전원 이사 못 갈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예외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 완성된 후 언제? 2년 이내에 처분. 그죠? 저희가 일시적 2주택, 뭐 대체주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처분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년 이내 처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2년이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왜 2년이라고 할까요? 이거랑 맞춘 거야, 이거랑.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바로 이 집에 입주를 못하고 다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전세로. 그러면 이쪽에서 현재 이 새 집에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하고 맞춘 거예요. 그 기간하고. 그죠?
좀 잘 보시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 뭐 1년 안에 조정 대상자 1년 안에 처분한다고 뭐 조금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 세목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다 달라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내가 보이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일단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걸 보고 양도세법 해당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헌집 주고 새집 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걸 처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상속조합은 입주권과 일반주택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쭉 넘어가시면 아까 장기 임대주택 했었는데 거기서 또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그게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88페이지가 장기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1호 이상 5년 이상 그 다음에 6억 이하 또는 3억 이하 이렇게 되는 요건을 맞추는 주택을 갖다 이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랑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뭐 주택 가다 보면 1층에다 이렇게 뭐 어린이집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 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건물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 어린이집, 집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영유아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하고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가정이라는 건 뭐죠? 집이라는 거죠. 집. 우리나라가 보면 주택시장, 그죠? 주택시장에서 보면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량은 뭐 LH나 이쪽에서 많이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 40-50%가 채 안 돼요. 한 30-4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시장에서 수요에 맞게끔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즉, 민간 부분이 이 주택시장의 공급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굉장히 부족해요. 뭐 구립, 시립 이렇게 좋은 데는 뭐 경쟁률이 뭐 100대 200대 1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하는데 별따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집들을 보내고 뭐 유치원이나 다른 뭐 사설까지 보내곤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집에다가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다 하면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처럼.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89페이지 반가로 2번 1세대 구성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에요. 주택. 그죠? 다 이거는 뭘로 한다?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임대주택도 공공의 목적이 있죠. 근데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주택시장에 공급을 한 거예요. 워낙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의 목적이 공공성을 띠는 거예요. 공공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혜택을. 그래서 요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렇게 사용하는 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장기 임대주택 세트로 장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책 취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가고요. 그러면은 93페이지 이제 10번 기타 비과세 특례는 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